네, 안녕하세요. 네, 그 태용호, 지송호 등 탈북인들에 의한 가짜뉴스 팩트체크 방송 북한 바로 알기 프로젝트 평화를 생각하는 북한 이야기 오빤 갓나 스타일 2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고요. 오늘도 한반도의 아름다운 가을을 지켜주시고 또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드릴까요? 평화 누나 김연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내 딸이 보고 싶다. 김연입니다. 네. 그다음에 강철 조국 홍강철님. 네, 남가북은 내 조국 홍강철입니다. 가을인데 두 분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 저는 강철님은 뭐 이쁘게 이발도 하셨는데. 네. 와이프한테 욕 먹으면 살죠, 그죠? 왜 욕을 먹으세요? 맨날 그저 욕 먹어요, 저는. 외부 일로 바쁘시니까. 연희님, 연희님 어떻게 지내세요? 마이크 조금만 내리실까요? 네. 네. 제가 마이크를 잘 탈 줄 몰라가지고요. 네. 또 무슨 말씀을? 네. 첫 번째는 제가 참 즐거운 일이 하나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부산에 공연을 갔었어요. 제가 공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 희망새라는 노래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쪽 노래를 전문으로 하는 희망새 노래악단인데 올해 한 28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벌써요? 네, 그 희망새 고향이 부산이더라고요. 원래 부산에서 시작하셨고 네. 그 희망새 팀은 28년 됐고 네, 15년 전문적으로 15년 부산에서 하다가 네. 창 만들어져 가지고 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13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희망새 팀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평화 통일을 원하는 이런 한반도 그런 공연을 해요. 그래서 북콘서트라고 하는데 개성공단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님이랑 함께 가운데 토크쇼 하면서 몇 곳에 다녔는데 그날 이틀 전인가 부산에 가서 그 공연을 했거든요. 또 자기네 고향에 왔다고 부산 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문화의 전당 옆에 그 무슨 시통가 뭔가 있어요. 제가 외국말로 자꾸 기억을 못 하는데 국장한데 그 정말 천석인가?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2명에 한 명씩 앉다라니까 다 채워지지 못하고 한 400~500명 정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공연하고 저녁에 또 바다 갔으면 회를 먹어야죠. 원래 그냥 1박 생활 안 하고 그냥 오려고 했는데 이거 회를 보는 순간에 못 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럼 자고 간다고 해서 희망새 분들하고 같이 1박 하면서 밤새껏 회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왔는데 하나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부산 내려갈 때 58,000원인가 기차비가 되더라고요. KTX 타고 가셨어요? 당연하죠. 네.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희망새 분들은 25,000원짜리인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더 싸네요. 네. 네, 그래서 다음날 올라올 때는 45,000원짜리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저도. 비행기 값도 많이 내렸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를 뚫고 뭐 의미 있는 일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이제 좋은 일 하고 오셨네요. 희망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민중가요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희망새 팀은 특별히 아마 통일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화, 예술,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관심 있게 눈여겨 보시다가 이제 코로나 풀리고 콘서트가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건 제가 지금 되게 기억나는데 북 콘서트라고 하는데 그 북이 책이 아니라 이제 북과 관련된 북녘북. 네. 그 희망새 팀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소식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말씀은 드렸는데 태용호, 지송호, 박상학 등의 그 감출 수 없는 실체 민낯이 드러났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현장 언론 민플러스라고 역시 통일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터넷 언론사에서 그 민족 TV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내용을 이제 그 언론으로 다시 지상으로 이제 그 서면으로 전달하면서 조금 화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소식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마 이미지 사진도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요 이미지 사진 보시면 저희 그 우리 민족끼리 요 동영상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 저희가 내용 설명하기 전에 여기 사진 가지고 뭐 우리 강철님이 있네요. 여러분 이미지 보시면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측 상단이라고 해야 되나? 보시기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낯익은 얼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 계시니까 뭐 어떤 거죠? 네. 저 다스베이다 나갔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 사진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 패친분들이 알려줘서 제가 알았거든요. 왜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거 제대로 하고 내
같이 취급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 북에서 인간 쓰레기라고 인간질을 못한다고 했던 태영호, 지성호, 박상아 이런 놈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 생겨서 실수한 것 같아요. 아마 잘못.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다. 아니 저는 저걸 봤어요. 솔직히 강철 씨보다 저 먼저 봤어요. 그랬어요? 먼저 봤어. 먼저 보고 알려줘야지. 먼저 보고 솔직히 신변하고 유 대표한테 말을 했어요. 네. 말하니까 우리가 말하기엔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도 벌 거다. 본인 벌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보자. 어떻게 말할지. 그랬는데 저 딱 사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솔직히 말하면 강철 씨가 뭐 자랑스럽게 오진 않았잖아요. 또 그냥 체포 영장 떨어져서 왔잖아요. 아니 잘못은 했지만 나와서 정말 열심히 통일운동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잘해 하는 격려의 목소리가 아닐까. 아 그런 뜻으로. 예, 좀 그렇게 봤어요. 저거는 지실 내렸네. 이렇게 하면 간첩임을 받는 거야? 이제 제가 처음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조금 농담을 했는데요. 이제 저기 아까 화면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반북 유튜버고 특별히 뭐 반북 유튜버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탈북을 해서 뭐 태영호, 지성호, 박상학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여자 목사랑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저기 잘못 조합이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지금 이미지 다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전달이 되면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야, 지금 보겠죠. 홍상철님이. 북에서 이 새날도 그쵸. 볼 거예요. 아 네. 또 다스비다 보는 거 보니까. 근데 저런 거를 함부로 그 쪽에서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내보낼 거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강철 씨를 격려하는 우리가 보니까 힘내 이런 소리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뭐 떠나올 때 체포영장 들었어서 제가 도망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뭐 그렇죠. 그래도 제가 뭐 북에 있을 때 했다는 그런 저 뭐야 위법적인 일들 그런 건 얘들하고 대비 안 되죠. 사실은 저는. 그리고 또 목적이 다르고 네. 또 뭐라 그럴까 그 이게 다른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게 나왔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막상 다 깝니다. 무슨 범죄 무슨 행위했고. 근데 강철 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네, 안 딱 나오죠. 유독 강철 씨에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건 다른 의미로구나 하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까자고 했댔는데 지시가 너는 거 내려갔네. 보니까 조금 사람 짓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용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태용호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이 태용호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북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 범죄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태용호에 대한 소개가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연희님이 한번 네. 해주시죠. 저보다도. 태영호 네. 씨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재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강간범, 그다음에 국가비밀 누설, 그다음에 뭐죠? 하나 또 뭐지? 그돈 자금 횡령. 자금 횡령?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북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강간범은 사형까지 갑니다. 무서운 네. 범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성년자를 강간했는데 미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들도 몇 명 강간을 했고, 근데 이 영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전에 그 책을 나온 거 있어요. 거짓과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증언자들이 또 태영호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쫙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딱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미성년자 강간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상상을 못한 전 세계적 상상을 못한 그런 약물 가지고 그런 약을 쓰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변태적인 그런 걸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 대동강가를 지나가는 어떤 어린 유학생, 중학생 보고 너 정말 이쁘게 생겼구나. 얼굴에 그 피부 상하지 않게 화장도 좀 해라. 너 내가 대학 갈 수 있게 외국어도 공부시켜주겠다 하면서 걔를 꼬셔서 호텔 데려갑니다. 호텔 데려가서 음료수 한번 먹어라 하면서 음료수를 내놓으니까 애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영어 배워주고 한다니까. 그래서 약 먹고 깨나니까 알몸인 거죠. 그런 사례가 서너 명이 있습니다. 딱 본인이 나온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미성년자 강간범은 중인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그래서 거죠.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피해 여성 뭐 여러 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영상에서 평양에서 당시 17세 중학생 시절 이제 외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꼬임에 빠져서 내가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증언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이제 뭐 본인이 이런 태용호 같은 변태가 오늘까지 머리를 쳐들고 다니고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에 뭐 치를 떨 수 없다. 뭐 이런 증언이 나오니까 한번 보실 수 있고. 정말 그게 태영호 말을 하니까 또 한마디 또 하고 싶은데 네. 이번에 국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국감 때 외통위 때 국감을 했는데 주용 대사 현재 주용 그 남쪽 대사죠, 한국 대사. 네. 그 대사가 현지 사람들과 줌으로 이거 영상으로
국정감사 그거 했더라고요 국감을. 근데 태영호가 거기서 하는 질의가 뭔지 아세요? 대사님 혹시 그 북쪽 대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여기 국회의원 된 거 압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제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 사람들 겉으로는 그렇지 속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저 인사 좀 꼭 좀 전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국감에 나와서.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야 저건 진짜 국회의원 또 나가지고 걔가 지금 한 50대 됐죠. 50대 된 사람이 50년에 사는 사람이 유치원에보다도 못하게 온 북의 국민들이 지금 태영호하기 때문에 저건 미성년자 강간범 그 자식까진 부모들은 치를 떱니다. 어느 나라가 알고 있는데 그 영국에 나와 있는 북대사관 사람들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중요스럽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태영호 국회의원 하는 거 아냐고 물어봐 달라고. 걔도 그러니까 연예인병 걸렸다는 소리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거마운 거 대한민국이 거마운 거지. 이거 범죄자 해고 자기는 죽을 뻔한 사람을 여기 오니까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영웅으로 또 받들고 국회의원 내세우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수타병 걸린 거지.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는 자기도 쭈뼛쭈뼛하고 내가 네. 여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이랬을 텐데 그쵸. 지금 이제 이렇게 우울해서 영웅만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영호라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남한 사회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과연 이렇게 진짜 지금 뭐 뒤에 얘기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올바로 대우해야 되지 않을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네. 태영호가 머리 쳐들고 사는 이유가 보면 어쨌든 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하게 되면 저거는 다 그 헐뜯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쵸. 이런 거 서니까 먼저 서는 거죠. 네, 가짜 뉴스다. 네, 그러니까 태영호 자체도 그러는 거죠. 저건 다 거짓말이다. 나를 헐뜯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면 또 보수 우익 쪽에서는 또 그게 맞다 이렇게 맞장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에서 피해자들이까지 나와서 또 이렇게 그 이야기 한다는 거는 북은 그런 조작은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사는 누구라고 사리연에서 사는 누가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 보면 그 정도라면 그거는 사실인 거죠. 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은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도 나와요. 뭐 태영호 그러면 돈과 여자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다. 네. 뭐 쭉 증언이 저 나오고. 이런 걸 네.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가 30여 년 전에 여기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강주 학생운동이라든가 뭐 이거 뭐야 이런 여러 가지 1987라든가 이런 많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청춘을 바치고 피를 바치고 목숨 바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인 남과 북이 함께하는 이런 정말 행복한 저국을 원했을 건데 30년이 지난 그 후대들이 선열들이 끝내 이루지 못한 것도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금 무슨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 형 동족의 세상에서 북녘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났던 이런 쓰레기들 이런 것들 데려다가 영웅으로 내셔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줄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열들에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사람이 지성호입니다. 지성호는 그 이제 본인은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서 뭐 이런 구걸 행각을 했다라는 건데 뭐 대단한 절도범이에요. 도둑질을 수차례 했고 우리 홍강철님이 조금 소개를 더 해주실까요? 네. 네. 뭐 석탄 도둑질은 뭐 그건 전문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기 책에도 쓴 것도 보면 그 식량 그 저 열차에도 올라서 식량도 훔치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지성훈이 집에서 또 뭐 그런 무직 건달자들이 지성훈이 집에 또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런 무직 건달자들이 몇이 모여서 전문적으로 살았대요. 그걸 놓고 저 지성훈은 또 뭐라 말하냐면 그 자기가 쓴 책에서 자기하고 꽃제비 대장이었다 그래요. 아, 자기가 범죄 집단을 이끌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변명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렇다면 북쪽 사람 모두가 도둑놈이 돼야 되죠. 근데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북에. 예? 힘들고 대다수가 어려워도. 그런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도둑질하는 건 못 해봤어요, 저는. 네? 그럼 누님은 해보셨어요? 전혀요. 저야 제가 도둑질해서 담이나 됩니까? 여기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 보고 물어봐요. 예? 물어보세요. 북에 있을 때 도둑질 해봤나고 단 한 번이라도. 지성호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둑질했다. 이게 여기가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북쪽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했어야 된다는데요. 지성호가 말이 그 정당성을 부여받자면
이렇게 양심 없는 겁니다. 지성호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진짜 끼니를 잊지 못하는 시기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인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도주의적인 뭐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남과 북이 힘을 합쳐보자 이랬던 거지. 지성호처럼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걸 기회로 범죄 집단을 조직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머리를 맞댄 건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뭐야 북쪽의 범죄자들은 남한에 가면 국회의원 할 수 있네. 우리는 그러면 북쪽의 범죄자들은 다 내려올 겁니다. 이기로 이제 줄줄이 쫓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은 그만큼 또 그 사회적 그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도둑놈들을 그 남조선 국회에서 받아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북쪽에서는. 북쪽 인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남쪽에선 뭐지? 남쪽 그러니까 국회는 뭐지? 우리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 국회의원 그 분들이 우리가 저런 도둑놈하고 그리고 미성년자 강간범하고 우리가 한 자리에 있다는 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외통위는 더하죠. 외통위는 그 그리고 외교 문제. 네. 통일부 장관한테도 좀 질문하는 꼬락서니들 보십시오. 그런 질문엔 답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상 전향했냐? 네. 범죄자한테서 무슨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범죄자가. 그것도 약물강간 그거 정말 그 쓰잘데기 짓이죠. 그땅 어떠네요. 호텔에 가서 추잡한 이런 성 TV를 해놓고 여러 여자를 넣고 해먹었다는 거 이런 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정보가 우리가 막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북에 대한 뭐 악마화하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제대로 된 사람,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 올바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박상학, 박영학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 두 사람에 대한 뭐 범죄 사실도 밝혀졌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강철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뭐 형제끼리 싸울 때도 그 흉기 들었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건 습관이에요. 흉기 드는 거는. 그 SBS 기자 그 머리채 잡아서 막 휘두르고 벽돌로 까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걸 보면 이거는 습관이라는데요. 이런 건 못 고쳐요. 그러니까 폭력성이 있는 거죠. 분을 네. 참지 못하고. 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수산 솔티도 이민복이를 쓰지 않고 이 박상학이를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폭력적인 정신병자 같은 이런 기질 가진 애들을 내세워야 자기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민복이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민복이는 온화합니다, 성격이. 물론 최근에 뭐 왈가왈부 피해서 몸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고소한다고 하던지 왜 안 하지? 나를 기다리는데. 나를 고소한다고. 이민복이 농업연구 뭐 연구원 자기 농업과학원에서 연구원했다 해서 내가 남세본조장이라 그랬죠. 예? 제 우리 왈가왈부들이 댓글 달아놓는데 그 밑에다 남세본조장 왔어 하고 제가 댓글 달은 겁니다. 그래 이야기 올라서 지금 피해자 모임 조직하고 우리를 고소한다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지 그거? 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 정리하죠. 그리고 이제 박상학, 박영학 같은 경우는 뭐 덧불어서 뭐 고려 매병까지 밀반출하려고 했던 뭐 그런 범죄 행위도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언론 매체에서, 그리고 요게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을 믿고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제대로 된 소식을 열심히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한국 전쟁에 그 중국이 인민지원병으로 참전했던 그런 어떤 기념 행사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과 중국에서는 이 행사를 되게 크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예년에 비해서도 더 컸나요, 조금? 그렇죠. 그 전에는 이렇게 크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 모한영 묘도 가고 이랬더라고요. 모택동 주석 아들이죠, 모한영이.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그 우리 전쟁 참전에 대해서 여기서 남한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헐뜯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중국이 심양도 폭격됐다는 거 아십니까? 전쟁 때. 중국의 네, 심양. 네네. 심양도 폭격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네, 단동도 폭격하고 미군이. 그리고 그 단동하고 신의주 쪽 압록강 쪽에 가보게 되면 다리 끊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북쪽으로 그러니까 다리들이 절반 끊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다음 미군이 폭격한 거거든요. 그다음 수풍 발전소 그 언제도 정말 폭격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그 수풍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기에 그 조중이민이 함께 건설한 발전소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국경에 있지 않습니까? 수풍 발전소가 중국하고 북쪽의 국경에. 그래서 수풍 발전소의 전기는 60%는 북쪽이 가지 쓰고 40%는 중국이 씁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는 아니라고 그 최근에는 바뀌었다고 내가 듣긴 했는데 이제는 다 북이 다 쓴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 지원군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참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았죠. 북쪽에서 그 중국인민 해방군이었죠. 그러니까 중국 홍군 시절에 그 팔로군 시절이죠. 45년도 이후에 예? 그 중국 그 동북 삼성의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처럼 절반 갈라서 저 우쪽 있지 않습니까? 동북 삼성 쪽에. 네네, 동북 삼성 그거는 쪽에. 장개석이한테 썼던 거죠. 그래서 홍군이 그 단동지역에 포위되게 됩니다. 네네. 46년 이경에.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그 동북 삼성에 그 조국 해방된 다음에 강건, 박낙건 뭐 이런 분들 북으로 그러니까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동북 삼성에 떨어지게 되죠. 거기에서 장개석 국민당 군대하고 싸웁니다. 일제 패잔병하고 그 정벌하는 거죠. 그때 단동지역에 포위됐을 때도 김일성 주석이 그 홍군을 그 팔로군을 뽑아서 신의주 교도로 뽑아서 자강도 만포로 넘겨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3번인가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 작전회의 지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런 그 신세를 많이 줬죠. 북쪽의 신세. 그리고 중국 그 인민해방군 그 고급 지휘관 가족들이 그 체포된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탄 열차를 장개석 군대가 그 빼앗은 겁니다. 열차채로.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잡혀 끌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끌려가게 됐었는데 그걸 지금 이거 그 김일성 주석이 박낙건이한테 임무를 주는 거죠. 박낙건이라는 분한테 그 열차를 탈취하라고. 그래서 박낙건이라는 분이 자기 부대들을 끌고 며칠 동안 말을 타고 그 쫓아갑니다. 그 열차를. 그러니까 그 열차를 빼앗아 가지고 온다는데요. 빼앗아 가지고 그 열차를 호위해서 평양까지 보내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주울레 총리, 중국의 주울레 총리 부인 있지 않습니까? 등용철하는 분. 그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쪽의 신세를 너무 많이 진 거죠. 그래서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참전하게 됐죠. 그리고 지원군이라는 것 자체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팔로군이 참가한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지원한 겁니다. 우리 조선 그 중국 동포라 말하죠. 조선족이라고 말하니까 저를 욕하더라고요. 조선족이 아니고 중국 동포님들, 네 그러니까 동북 삼성에 사시는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가면 여기 와 있는 분들도 있죠. 여기 와 있는 그 중국 동포분들 그런 분들 중에도 부모님들이 우리 조선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전쟁 70돌 맞으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중 네네. 우호를 더 뚝깊게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번에 시진핑이 100년 만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관계로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변화가 올 거다 우리 앞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중 관계에 대해서 우호에 대해서 꿍꿍이 했거든요. 근데 전쟁 때도 정말 여러 가지 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그 중국의 가장 아픈 추억 중에 그거 있잖아요. 문화대혁명이 네, 있었죠. 그렇죠. 문화대혁명 때 중국 사람들이 막 피박받고 숨어 살고 무서울 때 김일성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 정 힘들면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그때 넘어온 게 북으로 피난온 게 70만이었대요. 70만이요? 중국 70만이 북으로 숨어왔는데 피난하려고 그 중에 절반이 한족이고 절반이 조선족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다음에 다 안정된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고 안 넘어간 사람들이 하교에 모여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북에 하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국경 내에 하교인들이 그렇게 가족이 많은 거예요. 그 앞 중국 땅에는 강원도에는 자기 가족이 있고 옆에 북쪽에 다 자기 친척끼리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군사 동맹들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드 동맹도 또 군사 훈련 한다고 하고 다음 달에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나 미제와 싸우려면 사회주의 나라들끼리 뭔가 단합하려는 이런 의지도 있지 않나. 유엔에서 중국 대사가 말을 한 게 뭐냐면 선 비핵화가 아니라 선 제재 해제.
그래서 제재부터 해제해야 비핵화가 된다. 이걸 대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고 이제 재밌게 말씀 풀어주시는데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기는 조금 그쵸? 이제 뭐 너무 기니까 근데 아마 홍광철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한국 전쟁 이전에 46년, 48년에 이제 그런 어떤 조중 간의 어떤 끈끈한 어떤 전사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한국 전쟁에 그래서 중국이 참전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미국이 뭐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심양을 폭격했다든지 단동을 폭격했다든지 뭐 만주에 핵무기를 써서 이번 기회에 냉전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아야 된다는 뭐 메가더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참전하게 된 거 그리고 60년대 이제 문화 대혁명 시기에 또 이제 북중 간에 이런 어떤 우리가 아는 비사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이 90년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또 이제 북이 북조선에 또 이제 관련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 관계가 좋았다 안 좋았다 조금 뭐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2020년을 기회로 해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다시 한번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그런 어떤 전기가 됐던 게 이번 70주년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행사인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조금 뉴스를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 김현희 님이 그 이번 주 가짜 뉴스를 좀 뽑아오신 것 같은데요. 잠깐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짜 뉴스는 이제 김현희 님이 뽑아주신 건데 강명도 TV에 나온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비슷한 소식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한국 정부의 비참한 현실. 한국은 지금 중국에게도 버림받고 미국에게도 배척받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중국이 대만과 전쟁이 나게 되면 물론 뒤에 미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뭐 한반도 최후의 날이 다가온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 사람이 방송을 했는데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강명도 씨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요? 네,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건 아니냐 우려스럽다. 자기가 왜 그렇게 걱정을 해주죠? 네. 그 걱정을 한탄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애국심이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뭐 샌드위치라고 평가를 했는데 중국에 미국에 다 팽당하는 샌드위치가 팽당했다. 뭐 이게 그런 한국 신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미국 한미 동맹은 깨지고 미국이 이제는 남쪽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안 번다는 거예요. 특히 쿼드라는 이번에 미국, 일본, 호주 하는 거죠. 인도 이렇게 네 나라여서 개. 아마 쿼드 연맹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달부터 합동 군사 훈련 들어가는데 기본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게 이 네 개 나라가 하는데 한국을 아예 쳐다도 안 보고 한국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생각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 가짜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너네도 빨리 우리 와서 우리 중국 견제하자 우리 합동하자 하니까 한국에서는 우린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국제정세에 들러리 할 수는 없다. 우리도 자립적으로 우리 주권 가지고 할 거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는 우린 객관적인 중립을 지켜야지 누가 한 나라를 이렇게 타격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그건 대한민국이 정말 올바른 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강명도는 미국이 한국을 아예 쫓아내서 멋들게 만들었다 하는데 아닙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유혹을 합니다. 한국 들어오라고. 보이지 않는 압박도 하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정부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가면도 알지도 못하면서 호투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후의 순간이 왔다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답니다. 얘 어디서 정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난대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최후의 순간 멸망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요? 네.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네. 미국의 모든 전략기구들이 대만으로 간답니다. 대만을 지키려. 네,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네네. 그러면 멍땅 대만에 가게 되면 여기 한반도에는 한국 군기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전력 공백이 생겨서. 그때 북은지 그걸 타산하고 있다. 빨리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길 바란다. 그러면 미국이 빠지면 북이 저기 침략에 내려온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너무 무시하죠. 아니 대한민국 국군을 뭘로 보고? 그러니까요. 이거 안찬일이 주머니에다 뭐 빡강지나 육구 다니던 애가 뭘 군대를 안다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몇 번째예요 군사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도. 아니 제가 뭐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한국은
북의 군사 기지를 먼저 선제 타격한다면 군사 기지를 그러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정부는 이 먼저 선제 타격할 생각도 우지도 없다는 겁니다. 얘만 하는 건 뭐예요? 빨리 전쟁하자는 거예요. 강명도는 군대를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복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안찬이를 싹가했다. 그러니까 빨리 전쟁부터 하자는 거예요. 얘 이론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놈들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북은 이제 여시화된 지 오래거든요. 아, 네, 뭐 그렇게 지하로 네, 뭐 많이 준비 많이 해놨죠. 갱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군수공장. 네, 우선 군수공장들은 갱도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갱도 입구에 보면 군수공장들을 보게 되면 위성지도를 봐도 알립니다. 보면 이렇게 아파트 건물들이 한두 채 있죠. 그건 사무실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그 갱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갱도 안에 그 군수공장이나 그런 데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갱도가 완전 운동장 같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공장들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거기 전기들은 수풍발전소 거기서 생산하거든요. 거기에 수풍발전소에 또 전시를 생각해서 지하발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 별도로 이제 발전 시설이 네, 준비돼 그거는 있죠. 그것도 갱도 안에 발전소 있거든요. 수풍발전소에 그 발전소 그게 폭파된다 해서 그 폭파돼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예비 전력이 따로 있는 네, 거니까. 거기서 그 지하발전소에서 그 군수공장들의 전기를 다 보상하거든요. 선제 타격이라는 건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강명도 말하는 게 참 이게 군사 무지한 사람인데다가 이게 정말 이거 어떤 목적이 좀 다른 건데,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지금 이거 한국을 안 본다 말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요. 27일 날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그 폴리티커라고,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리 세계 무역기구 있죠, WTO. 네. 예, 거기에 사무처장 선거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도록 되어 있냐, 그걸 좀 좀 알아봐라, 이런 지시가 내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면 이것은 명확히 미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는 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미국 기사에 나옵니다. 전문 업체 지체가. 그건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세계 무역기구 사무장? 네, 사무총장을 한국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좀 자리 좀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고, 또 중국이 중국도 또 남쪽을 또 떼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에 있는 중국 어떤 가야 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중국의 여행이나 뭔가 가야 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죠. 네, 근데 이 한국에 있는 관계 부분 사람들이 중국을 가려면 몇백 달러를 주고도 절대 비자를 못 받는 상황이랍니다. 현재. 그래서 한 명도 못 간대요. 지금 다시 비자 발급을 시작하고 뭐 항공기가 다닌다는 이미지가 준비된 것 같은데. 네, 그죠? 이미지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는 비자 발급을 아마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내주신 이미 비행기가 다니고 있어요. 특별 비행기가 중국으로. 근데 이런 게 지금 9월달에도 지금 수시로 계속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더 단다고 하는데, 이 강명도는 몇백 달러를 주고도 비자 하나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신냉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신냉전하면서 다 자신들이 각자 나라의 뭐 그렇죠.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고 또 뭐 그 대만을 뭐 기점으로 해서 뭐 위기설을 퍼뜨리고 이럴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코리아가 하나가 돼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강명도 같은 놈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국제 질서의 흐름을 보고 아마 요번에 중국과 북한에서 한국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를 크게 하면서 아마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관계로 우리가 북중 관계를 만들어 가자. 한때 조금 껄끄러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조금 생각하면서 뭐 이제 경제 제재 조치에 조금 동참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결국 이거를 끌어낼 것은 우리 북과 남, 그 윗방 분들과 우리 아랫방 분들이 힘을 합치고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연희님이 골라주신 얘기는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네. 그 다음에는 보면 그 강명도 TV에서 뭐 한 거니까 같이 이어서 보면 우리 강철님이 골라주신 건데,
열병식에서 보여준 ICBM 그리고 SLBM이 모두 가짜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는 뭐 대꾸하기도 좀 그런데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 열병식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그 탈북자분들한테서 딱 군사복무 다 한 분들이거든요. 그 북에서 그분들한테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제 또 틀림없이 저 새끼들이 저거 또 이제 강명도랑 안찬일이가 또 이제 그 마분지리 만든 거라고 또 이제 말할 거다. 그러면서 내보고 그 말 못하게 그 먼저 방송하라고 나보고 이렇게 연락 왔댔거든요. 근데 뭐 아닐슨이 이렇게 말았네. 그리고 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강명도 TV가 이게 가짜다. 뭐 ICBM하고 SLBM에 이렇게 뭐 실제로 만들지 않았다 하면서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김현희님이 골라주신 뉴스에 보면 강명도 TV에서 경제가 파탄났다. 왜 파탄났냐면 ICBM하고 SLBM을 만드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많이 들여서 세계에서 제일 큰 뭘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고려항공이 파산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말이 안 맞잖아요. 가짜고 못 만들었다 그러고서 그거 만드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고려항공이 지금 파산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죠? 뭐 한번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도 네. 연희님이. 네. 아니 우선 참 너무 웃깁니다. 그 가짜를 만드느라고 언 경제를 다 파탄시키면서 그러니까요. 알루미늄 겉에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 경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 진짜 철이 없어요, 얘들은. 네. 북쪽은 있잖아요. 군수공장이라는 게 우리 자본주의가 왜 그러냐면 우리 자본주의 시각에서 자꾸 그 북을 평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다. 예?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만드는데 저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것 우리는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는 거지.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다 자체로 생산하는 거잖아요. 여기 외국에서 사서 들이다가 부품을 사서 들이다가 조립하는 게 아니고 북은 북에서 생산하는 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군수광장 그 군수계급 군수 노동계급이 자체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이제 경제학에서 여기서 배우는 큰 중요한 목적인데 네. 어떤 그런 그 주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이라는 체제는 이미 어떤 그런 그 전시 경제 혹은 성군 경제 어떤 쭉 그 체제가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경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때 한번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1경제, 제2경제. 이경제 있죠. 그러면서 이게 따로 굴러갈 수 있도록 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려항공이 파산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주제를 뽑으면서 기본은 지금 말했던 어떤 경제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니까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강명도가 여기서 정말 씁쓸하게 바라봤던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항공들은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요. 경제난이에요. 그러니까 북이냐 남이냐 어느 나라에 딴 거 없이 그 나라의 경제난보다도 항공사는 다 힘들단 말입니다. 여행업계, 항공사는 다 힘들죠. 아무나 다 힘들어요. 대한민국도 항공사 힘들 겁니다. 지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강명도 뭐라고 하냐면 북의 거래항공 그게 우리 민용 항공 천국이라고 그래요. 민간인용 항공. 그래서 민용 항공 천국. 그래서 민항이라고 하거든요. 우린 민항 하거든요. 근데 민간인용인데 그런 거래 항공에서 비행기만 뜨는 게 아니라 여기 대한항공도 갔겠죠. 그 산하에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저희 케이터링 서비스라 해서 먹는 그쵸? 것도 있어야 우리 되고. 사진 하나 준비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십시오. 네네. 거래항공 음료 공장입니다. 근데 음료 이름이 재밌어요. 탄산 단물이에요. 그죠? 탄산이 들어간 네, 단물이구나. 이게 거래항공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또 거래항공 택시도 있고요. 거래항공 빵 이거 빵 만드는데 뭐죠? 빵 공장? 바게트 뭐야? 제빵소? 파리바게트 같은 아니 여기 잠깐 하는데. 그림에 보면 진짜 고려항공 음료 공장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전문 음료만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통음료만 다른 음료가 통으로 만드는 깡통 음료 만드는 데고 택시도 있고요. 거래항공에서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류도 만들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내에 들어갈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내 뭐 빵이고 뭐고 음료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공장 다 가지고 있어요. 항공번역 그 옆에 그 본사가 있습니다. 밀양에. 근데 그 옆에다가 지금 이 강매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출연하는 날 곧 전날에 북의 거익국 간부에게서 제보를 받았답니다. 이거 진짜 간첩 아니에요? 북 거익국 간부한테서 제보를 받았는데 이 항공 기내 안내원들이
일감이 떨어지니까 지금 숙무를 못하니까 경제난에 호덕이면서 빵집을 차렸답니다. 빵집을 차렸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진을 이루고 있대요. 그래서 성공을 했대요. 얘 뭘 말하자는지 모르겠어. 성공했는데 평양 사람들이 빵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너무 이쁜 미녀들 보러 구경하러 간다고 그러는데요. 이야. 그러면서 뭐로 가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인가요? 네. 예. 대한항공에서 정업원들에게 월급 못 주면 그 사람들 해고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빵 차려주겠냐고 해고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정업원들에게 빵집을 차리라고 말을 하냐. 해고당하는 것보다 빵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그 생각은 좀 했어요. 그죠? 저거는 말이 안 맞는 공격을 말이 지금 안 맞는 하는구나. 거예요. 그 항공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면 그것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감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강명도는 해고해버려야 된다는 거야. 빵집 차렸다고 지금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강명도 이제 저 대한항공 비행기 탈라 나오면 대한항공 사람들한테도 잡아대 뜯겨야지 이렇게 하면. 대한항공 왜 가만히 있어? 이럴 때 강명도 답색해야지 대한항공이. 그래서 정말. 뭐 이제 고려 항공이 뭐 어디나 그렇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빵이나 음료나 그래서 아마 인력을 그쪽으로 네. 조금 만약에 강명도 말이 맞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빵 공장에서 팔고 이제 활로를 개척하는 거죠. 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이것까지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뭐 깔려고 그치.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저희가 좀 지적하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이게 보면 강명도나 안차리느라 똑같아요. 보면 있잖아요. 뭐 여자 문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얘들은. 그러니까 그 얘들 보게 되면 안차리나 이 강명도나 이런 애들 보면 여기에 여자한테 많이 집착해요. 방송하는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좀 제국리 개국리 하고 있으니까 그 얘는 강명도는 그 공항에 갈 때마다 그 스튜어디스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남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녀 그 이제 승무원들을 보러 뭐 평양 사람들이 간다. 아 평양에 백미담이 얼마나 많아요. 백미담이 뭔지 모르죠. 그치. 예? 백메다미인요? 예, 그러니까 백미담인이라는 평양 여자들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네. 그 평양 여자들은 가꾸긴 진짜 잘 깎고요. 네. 그러니까 뒷모습 착 멀리서 한 100m쯤에서 착 보게 되면 진짜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아니야. 가까이 가보면 아니죠. 아 강철님 북으로 다시 안 가신다고 너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에 가잖아요. 네네. 지방에 해령이랑 강계랑 가면에 거기 그 여성들은 이렇게 수수한데 이뻐요. 가보셨어요? 해령과 강계? 해령 못 봤는데 못 가- 해령 여자들을 만났는데 북에서 해령하게 되면 제일 미녀들이 예. 된다고 그 하죠. 강계도 그래요. 강계민, 강계는 모르겠어. 해령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가면 정말 그렇게 그 수수한데 이뻐요. 평양도 이뻐. 아니 평양 가보면 누님 또 근거 없는 자신감 내 보이는데 평양 가보면 우리 백미담인이라는 소리 잘하죠. 아니 뭐 북에 계신 분들은 다 아름다우신 걸로. 네, 저희가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이럴 때 이제 응원단 왔을 때 많이 또 진짜 뭐 받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명도나 안찬이는 방송을 해도 비녀 스튜디오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초점을 흐리고 네. 예, 그리고 마치 이게 뭐 나라에서 뭘 잘못해서 고려 항공이 힘들어진 것처럼 네, 그리고 뭐 그 군사에 너무 치중한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는 초점, 의도 다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지금 그 강철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 사람들이 자꾸 뭐 여자 문제 이런 걸 끌어들이는 뉴스가 하나 이제 강철님이 골라 주셨는데 안찬일 TV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 김일성에게 숨겨진 흑인 딸의 사연이 있다. 여러분 제목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마치 김일성 주석이 뭐 흑인 여자를 어떻게 해서 흑인 딸을 낳았다 뭐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이제 끌어들인 것 같아서 아주 뭐 댓글도 가관이 아닌데 일단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안찬일이 그 소개한 그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니카 마시아스라는 그 전 적도기네 대통령 딸입니다. 예? 적도기네 전 대통령이었죠. 네. 아프리카에 있는 그 네. 나라 기니의 그 대통령 지금 이 네. 저기 뭐죠? 네, 이미지 보이실 텐데 모니카 마시아스. 네. 그래서 이분이 평양에도 살았고 나중에 또 외국을 거쳐서 서울에도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국내에 뭐 여러 가지 공영 방송에도 많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저분이 그 나는 평양의 모니카입니다. 평양에서 온 모니카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책도 쓰셨어요. 네. 저분이. 그러다 나니까 그 우리 언론에도 많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거짓말하는 데 이제 너무나 습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예? 모니카는 이러잖아요. 아빠는 우리한테 남겨놓은 돈이 없었대요. 그 엄마한테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친부죠.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쿠데타로 아버지가 갑자기 실각하고 처형까지 당하나요? 뭐 그렇죠. 이래가지고 사라지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모니카는 평양에 있었고, 예. 네네. 그 아버지가 그 벌써 이게 그 쿠데타의 그 조짐이 보이고 이러니까 그 북한으로 가요. 그러니까 77년도인가 그때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부탁을 하죠. 이제 우리가 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아이들을 부탁했군요. 네.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 대통령이 벌써 정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애들을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그 북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그때부터 이렇게 그 애들을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뭐라 말 안 하면 안찬일이는 저 모니카의 어머니가 어머니니까 정변 일으킨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모니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부인을 가로채 가지고 마누라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제 말하는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저 3년마다 오셨다잖아요. 이제 앞에 말하는 건 아버지 엄마가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도 없었고 엄마한테도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튀겨 먹는 바나나를 그 농사 지어 가지고 그 바나나를 키워서 팔아서 여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3년에 한 번씩 애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북에 평양으로. 그런데 지금 안찬일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마 이건 그 고소각이거든요. 이건 이 모니카가 스웨덴에 살고 있대요 지금. 아 지금은 스웨덴에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안찬일이 고소해 뿌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랄까 그 모니카에게는 되게 아픈 가족사겠죠. 예, 그런데도 그렇죠. 이제 저기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사진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거기 보면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MBC 방송 화면입니다. 저게 김주석이 살아 있을 때 모니카 어린 모니카한테 너가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하지만 이런 사람으로 품위 있는 여자로 교육받아서 열심히 살아라. 이거 다 한국말로 인터뷰했어요. 네, 한국말 평양말 해요, 잘하더라고요. 모니카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그러니까 모니카의 기억에 있는 김일성 주석은 그러니까 잔소리 많은 어르신 이런 그런 거예요, 모니카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저렇게 잔소리를 자꾸 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우리가 없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품위가 있는 여자가 돼야 된다. 아이고 좋은 잔소리죠. 예? 부모만이 하시는 말이지. 저는. 그렇죠. 그 부모를 대신해서 하는 그치.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모니카가 그 김성애 여사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김성애 여사랑 함께 저렇게 연애도 하고 저 김일성 주석이 부인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니카 어렸을 때 사진이네요. 이렇게 네. 평양에서 뭐 슬픈 가족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절을 보내고. 네. 네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저렇게 평양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모니카의 형제들이. 그리고 또 안찬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평양에는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관에서 애들을 지내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호텔이라는 건 그 외래어고 여관이라는 건 우리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호텔이나 여관이나 갖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 시설이 이름이 달라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구나. 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모니카가 이야기해요, 이렇게. 네, 그 평양에 도착했는데 초대소, 주석궁하고 가까운 그 초대소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 김일성 주석이 주석궁에서 가까운 그런 초대소에 애들 그 지낼 수 있는 그 방을 마련해 준 거죠, 거기다 초대소에다. 이건 또 이제 YTN에서 얘기한 얘기네요.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초대소에서 살았고요. 안찬일이 말처럼 이렇게 여관에서 산 게 아니고 초대소에서 지냈고 그리고 애들을 만경대 혁명학원에 보내서요. 그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하면 이제 항일이나 어떤 북의 입장에서 되게 영웅 칭호를 받을 만한 유가족들이 다니는 그렇죠. 학원. 우리 네네. 사회주의 애국열사, 그다음 항일혁명 투사 자네들, 이런 자네들이 다니는 데잖아요. 거기는 혁명가 유자네들이 다니는 데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를 모니카네 형제들을
만경대 혁명학원에 보냈어요. 아, 다닐 수 있게 배려를 해줬군요. 네, 그랬죠. 그리고 만경대 혁명학원에 보게 되면 이런 네. 남학생들만 다니는 데거든요. 아, 만경대 그래요? 혁명학원. 예. 아, 그런데 이렇게 언어이들 있잖아요. 네. 예? 언어이들 헤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아. 여자 학급을 따로 만들어서요. 아, 그래서 여자 학급이 새로 생긴 거군요. 네. 아. 근데 그 이전에도 있잖아요. 그 네. 이전에도 언어이들이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돌아가셨는데 애들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애들 고아죠. 남았는데 네. 그게 언어이게 되면 저렇게 학급을 만들어줬다 하더라고요. 아, 그 되게 좀 유연하게 네.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헤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그 아버지 엄마도 없는데 형제들 헤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경대 혁명학원에 그런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언어이가 있게 되면 형제가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남매가 되면 그래서 아마 요 사진 전에 이미지에 잠깐 보셨던 게 뭐냐면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여기 남자 하나 있잖아요. 요 남자가 아마 오빠일 겁니다. 예, 오빠죠. 네, 오빠. 파코. 네, 그래서 예. 이제 오빠는 남자니까 만경대 그 혁명학원에 갔는데 예. 그 여동생이 있으니까 이제 오누이반을 만들어 줬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언니는 백인이죠. 그러네요. 예. 네. 이 모니카의 엄마가 스웨덴 여성이에요. 그래 아. 백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언니는 엄마를 닮아서 백인이 된 거죠. 그 이제 유전적으로 예, 아이들이 예. 태어나면서 예,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지금 스웨덴에 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경대 혁명학원 다닐 때는 이렇게 생일상도 차려주고 이랬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면 생일상 차려준 사진 있죠. 예? 북에서 있었던. 예.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그 신경 많이 썼는데요. 빵도 있는데. 제가 이 만경대 혁명학원 가봤댔거든요. 네네. 저기 군관학교 다닐 때 우리 소대에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이 둘이 있었어요. 예? 그 리강호 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였더라 이름이 까먹었네. 그 친구네 아버지는 판문점 대표부 참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리강원의 아버지도 보이존 했어요. 그러다 전사했단 말이에요. 그래 엄마도 그 만경대 혁명학원 격리를 해요. 엄마가. 그게 갔댔죠 우리가. 고난행군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걔들은 그 반찬이 있잖아요. 한 10대까지 돼요. 근데 그게 그 물고기도 한 마리 있고, 예? 돼지고기도 있고 이러더라고. 고난행군 때잖아요. 고난행군 때. 고난행군 때. 예. 그리고 간식으로, 그러니까 후식으로 사과도 주고 이래요. 쟤들은. 그때 가서 잘 먹었죠, 제가. 근데 이제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는 다 고아 아니면 부모 예. 중에 한쪽을 잃은 예, 아이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보내겠다 하잖아요. 네네. 학원에 보내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네. 가는데 시험을 쳐서 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만경대 혁명학원 가고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남포 혁명학원에 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그런 학교. 네, 그렇죠. 또 뭐 사진이 계속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다음 사진. 그래서 만경대 구역에 있는 예. 뭐 또 모니카는 그러네요. 나는 호텔이네. 해방산 호텔에서 자랐다고. 네. 그러니까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한 다음에 네. 그다음 애들 형제들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집을 해방산 호텔에 해준 거죠. 보면 어쨌든 이 애들끼리 살게 되면 집을 그러면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 집도 걷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 좀 건사를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아직 나이는 어리지. 그러니까 호텔에다 방 잡아주 집을 줬겠죠. 방을. 그러면 경제들이 그 호텔에서 사면 호텔은 관리원들이 있으니까 예? 관리를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밥도 호텔 식당에 내려가 먹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텔에 지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볼보 승용차를 또 차로 이렇게 줬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차는 이제 자동차를 따로 내줬고 예. 여기 있네요. 자동차. 운전수 거지. 네네. 그러니까 한 분은 내가 보면 운전수고 한 분은 아마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생활 지도하는 예, 생활 지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뭐 용돈이 없는지 뭐 돈이 떨어지면 뭐 말해서 돈도 갖다 주게 그렇게 예? 생활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분은 당하고 좀 이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예, 애들이 어쨌든 소통해야 되니까 주석부하고 주석부에서 계속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도움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요. 오빠가 원산에서 찍은 사진이고 네. 그리고 오빠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그렇게 인기 좋았대요. 예, 오빠 파코를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당시에. 예. 네.
그러니까 북에는 흑인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북은.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다 또 흑인들이 또 흥도 많고 잘 놀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흑인인데 평양말 쓰는 흑인, 예? 그리고 케알한 흑인. 그러면 얼마나 그 인기 있었겠어요. 그래 그 인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에서도 환하게 웃고 있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음악을 하고 싶어서 피아노과를 가고 싶었는데, 네. 네, 가고 싶었는데 아마 다른 걸 하라고 김주석이 추천을 네.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네. 김일성 주석이 피아노과 가겠다 하니까 음. 김일성 주석이 그 주석실에 있는 그 비서들을 통해서 피아노 예술에서는 음악에서는 먹고 살기 살아가기 힘들다고. 네, 어쨌든 얘들은 고하잖아. 그러니까 그치. 김일성 주석은 얘들이 앞으로 내가 없을 때 이제 살아갈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술을 배워야 한다. 예? 먹고 살아가자면 그래서 그 경공업대학 피복학과에 가게 돼요. 그래서 경공대에 가서 그 피복을 배우게 되는 거죠. 피복하는 옷 만드는 걸. 네. 이렇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 세심하다 해야죠. 아버지 심정으로. 예? 그렇게 돌봐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사진 많이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해방산 호텔에 이제 다국적 유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북 그러면 되게 폐쇄적이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도 교류가 있었고 이제 예.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네. 우리 한국만 못 가는 거죠. 우리 남한 사람만 북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도 지금, 못 가고. 네, 공식적으로는 참 중국에서도 정기적으로 유학생들을 뽑아서 네. 그 평양으로 또 여러 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교류가 상당히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 모니카도 중국 그 친구들이 많아요. 중국 그 동창들이 하나급에. 아, 근데 저 사진 보니까 저 흑인이랑 보니까 갑자기 우리 김일싸움대학에 그 흑인 쿠바에서 왔던 흑인 유학생 생각나네. 그 그때 계실 때 보셨어요? 네, 네네. 그 우리 대학에 흑인 그 우리하고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보곤 했는데 말도 그 사람이 한국말도 잘해요. 우리말 잘해요. 어. 우리말 잘 좀 뜨뜨뜨뜨 하는데 말고 그래도 잘해요. 근데 우리 대학 학생하고 바람 났단 말이야. 아이고 유학생이 거기서 그 현지인하고 연애를 했구나. 예, 바람 났는데 이것들 좀 자기네끼리 멀리 좀 바람 피지. 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머란봉을 간 거예요. 평양에 머란봉을 나가서 음침한 데 가서 무슨 짓을 하다가 그 경비원 타오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에 통보됐지. 통보돼가지고 그 초년은 생활청한테 비판받고 걔 우리 또 대학에 지나를 다니면서 야 쟤야 쟤 이번에 비판받은 애 쟤야 저 바람났던 애 쟤야 자꾸 그러시단 말이야. 아니 그 유학생은 계속 그럼 다녔어요? 다녔죠. 다녔는데 걔 한번 내가 걔 옷을 뭐 좀 해주느라고 했는데 손을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데 야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흑인들이 피부가 너무 멋있는 거. 나 해면 잡는 거 했어. 보드랍죠. 나 해면 잡 진짜 멋있었어.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국제적인 감각도 키워야 되고 저희가 이 모니카라는 사람을 뭐 장시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YTN, MBC 그리고 거기랑 인터뷰하는 걸 지금 평양을 거쳐서 서울에 살고 있는 모니카란 사람이 남북 관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북을 가짜로 얘기하려면 충분히 내가 그때 고생했다. 진짜 북정권 문제가 있다. 북한 정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의로 내가 김주석한테 이러이러한 걸 받았고 뭐 배려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에 대한 시각을 조금이나마 고쳐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북이 이렇구나. 그리고 뭐 여기 글 뒤에도 나옵니다만 실제로 60년대 70년대에는 남한보다 북이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라는 건 길게 보면 뭐 아픔도 있지만 또 그리고 어디가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우리가 손을 맞잡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히 이런 어떤 이 화면을 봐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안찬일이가 그 얘들이 쫓겨났다 하거든요. 모니카의 형제들이. 나중에 북에서 예. 그러니까 그 완전히 웃겨요. 모니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모니카의 언니는 의학대학 졸업했어요 평양에서. 그리고 중국 네. 유학했거든요 언니가. 그리고 현재 스웨덴에서 그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대요 언니는. 그다음 오빠의 경우에는 건축을 배웠거든요. 오빠는 건설건조대학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이 그랬대요. 이제 너는 크면 조국 재건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건축을 배워가지고 족두기네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고국 그 예. 아프리카의 기니로 갔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가지 말라 한 거예요. 거기로 왜 가냐고. 위험하고. 위험하다. 가지 말라.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아버지 그 유언 받들라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니카의 경우에도
94년도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기 전에 모니카 나왔거든요. 평양에서. 그때 조석실에다 말했대요. 나는 그 스웨덴 가고 싶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네가 어제 혼자 거기 가서 자본주의가 거친 자본주의 세상이었더라고. 거친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자 가냐고 가지 말라고. 김일성 주석이 그랬대요. 비서들 통해서. 그런데 모니카가 나는 가겠다고. 이제는 그 뭐 생각해 본 적도 그러니까 계속 생각했으니까 이때까지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해서 모니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 거칠죠. 우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사실인데 한번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그래서 풀어주고 이제 자유롭게 그래서 모니카가 또 서울까지 오게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모니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서럽고 힘들고 그랬다고. 그렇지만 그 자본주의 세상이 정말 김일성 주석이 말처럼 정말 이렇게 거칠고 그렇더라고. 예?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았다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다는 거는 언제든지 김일성 주석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약속을 지켜서 나를 돌봐줄 거다. 이런 믿음이 형제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카의 얘기를 한번 이제 색안경을 끼지 말고 보시고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시켜 드린 게 있는데 이제 그 북의 고아 정책 그래서 이제 뭐 김일성의 아이들 뭐 이런 영화도 우리 다큐로 나와 있고 그래요. 남에서. 근데 이것도 시각이 뭐냐면 그래서 그 고아들을 한국 전쟁 때 고아들을 나라에서 잘 거둬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세뇌 교육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끌고 가거든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과연 고아들을 그냥 이 거친 자본주의 시장에 내몰고 전후니까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다 먹고 살기 힘들어라고 놔둘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이들을 거둬서 어떻게 대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건가를 고민하는 것과 뭐 이게 사상을 떠나서 우리가 맞는 건 맞다 얘기하고 올바른 건 올바르다 얘기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끝으로 참 이렇게 이런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안찬일이 크리에이터 유튜브 대상을 타는 세상입니다. 예, 그 참 대상을 탔다고 지가 자랑하더라고요. 아유, 거짓말 대상.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면 뭐 안 되죠. 예. 그 유튜브 여러 부문 중에 뭐 탈북민 유튜브 부문 대상을 탔다고 했는데 뭐 이런 세상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두 분이 하시는 이 왈가왈북이 진짜 유튜브 대상 타는 날까지 그리고 뭐 가족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오간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좋은 소식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전